어떻게 만났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한데 사실 어떻게 떠나보내주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랑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. 시작과 중간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선생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펜로스와 관련된 책을 쓰신 또 유일한 수의사님으로서 한국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 펜로스에 대한 인식 어떤 특징이 좀 있을까요? 한국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데 좀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한국에서의 펜로스가 조금 더 힘든 것 같고요. 일례로 얘기를 드리자면 저희 반려동물 산업 종사하시는 분께서 아이를 떠나보낸 다음에 너무 마음이 힘드셔서 아이들에 대한 추억 그리고 또 지금의 감정들을 좀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셨대요. 한 6분들이 좀 의기투합해서 만나자라고 했대요. 근데 실제로 이제 만남의 장소에 몇 명을 왔을까요? 아무도 안 오셨대요. 그만큼이나 자기의 슬픔을 조금 드러내는데 어려움을 하세요. 제가 실제로 강의할 때도 그래요. 강의할 때까지 무표정으로 계시다가 강의가 끝난 다음에 막 찾아오세요. 되게 속사포처럼 자기네 사연을 얘기하시면서 우시는 분이 있어요. 다른 분들 앞에서는 자기 감정을 좀 드러내기 어려운 분이거든요. 이게 되게 죽음이란 거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한국 문화도 있는 것 같아요. 수의사 생활부터 오래 해오셨던 걸 비춰보셨을 때 보호자분들 중에서 좀 인상적이었던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었을까요? 저한테 되게 감명을 주셨던 분인데 죽음의 무게라는 게 반려동물이나 사람이나 동일하다라는 거 느끼게 한 계기가 있었던 분이 있어요. 따님이 독립을 한 거예요. 독립하자마자 이제 고양이 아이를 입양하셨는데 따님께서는 본업이 있으셔서 아이를 돌볼 수가 없으니 어머니께서 이제 돌보는 상황이었는데 그 친구가 되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제 떠났는데 그 아이를 떠나보내면서 입을 맞추면서 엄마가 곧 따라갈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. 저는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. 얘는 내가 직접 길렀던 게 아니고 딸의 반려모였고 얘랑 있었던 기간이 길지 않았는데 이 아이의 죽음에서 나의 죽음이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그분한테는 이 아이의 죽음이랑 나의 죽음이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. 그리고 나랑 10년 넘게 지냈던 친구와 짧게나마 내 곁에 있었던 친구와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예의와 그 감정은 동일하신 거였어요. 많은 생각을 하게 했었던 보호자님 그리고 이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안락사를 검토할 수 있는 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. 아이가 치료를 하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하거나 수명이 연장되길 기대하기 어려웠을 때 아니면 치료하는데 너무나도 많은 비용이 들어가서 보호자가 그 부분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저는 안락사의 보통 기준은 아이가 어떻게 되어갈지를 판단하라고 말씀드리거든요. 오늘보다 내일이 점점 나빠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고통스럽고 한 달에 얘는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대부분이었고 그러면은 사실 아이를 위해서 안락사를 좀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 자녀들은 아이를 참 예뻐하죠. 그런데 이제 밖에서의 뭐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일도 해야 되니까 아침 시간에 이제 잘 있는지 보고 나갔다가 이제 저녁에 들어오는데 그 낮 시간 동안에 이 아이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거는 자녀는 잘 모를 수 있어요. 근데 돌보는 어머님이나 다른 보호자는 그걸 너무 많이 보니까 얘를 떠나보내주자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다른 그 가족의 구성원이 애착이 너무 강하니까 그 결정을 쉽사리 낼 수 없는 거죠. 뭐 여행을 갔다거나 아니면 출장을 갔다거나 잠시 자리를 비울 때 안락사를 하고 안락사 한다면 자연사 했다라고 얘기해주면 안 되냐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적지 않이 있고 사실 그거는 펜로스를 잘 겪기 위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. 안락사를 결정하는 거에서 제외됐거나 그 상황에서 제외되신 분은 제외되신 대로 힘들거든요. 끝까지 함께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, 마지막 인사를 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슬픔을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충분히 소통하고 충분히 이야기하고 가족이 결정을 하는 게 맞고 상처를 받을까 봐 또는 너무 애착이 있어서 그 결정에 번복을 하거나 그럴까봐 그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건 오히려 그 반려동물에 대한 예의, 떠나보내는 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옛날에 그 겪던 이별의 문화와 요즘의 이별의 문화의 어떤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? 반려견 문화 자체에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. 저 어렸을 때는 개들은 집 밖에 대부분 묶여 있었습니다.
그때 개들이 묶여 있었던 거에 대해서 아무도 학대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되려 개가 집을 잘 지키려면 묶여 있어야지 낯선 사람 왔을 때 짖잖아요. 근데 지금은 어때요? 지금은 뭐 1m, 2m의 삶이라고 해서 묶여있는 아이들 되게 학대하는 거라고 얘기해드렸고, 묶여있지 않다라고 해도 보호자와 반려견이 다른 공간에 분리되어 있는 것도 완벽한 소통은 좀 어렵다고 생각할 정도거든요. 너무 비약적으로 발전한 거죠.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는 가축에서 진짜 가족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입장이 정말 많이 바뀌었고,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간극이 생겼어요. 아직도 개는 집에서 사람들이 가까이 기르는 가축이다의 개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. 근데 그게 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. 그분의 경험과 그분의 상황은 여전히 그럴 수 있으니까요. 하지만 또 집안에서 뭐 너무 소중한 가족이야. 예, 맞습니다. 가족이니까요.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을 생각하는 시선과 개념들도 다르고요. 펫로스에 대한 시선과 개념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. 예전에 근무하실 때에 비하면은 펫로스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좀 더 깊어졌다? 뭐 그런 걸 좀 체감하시나요? 예전에는 이제 뭐 장례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이제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 형태였다고 하면,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장례 진행하시고 이제 화장 같은 거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충분히 예의를 갖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, 또 심지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들 고민하기 때문에 제가 첫 책을 썼을 때 책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호응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정말 비약적으로 많이 발전한 것 같고,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할 것 같고, 보호자분들 다만 조금 더 죽음이라고 하는 것, 사별이라고 하는 것, 그냥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젠가는 겪어야 할 것인데 이걸 얼마나 잘 겪을 수 있을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.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은 예전의 시각과 좀 선진화된 시각이 혼재된 약간 혼란스러운 시기인 것 같은데 어떤 쪽으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? 장르가 이런 장르가 좋다, 이런 장르가 나쁘다, 이런 추모가 좋다, 이런 애도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. 사실 이거는 형식이에요. 내가 어떻게 보내주냐, 내가 누군가를 보낼 때 허그를 해서 보내주냐 아니면 손을 흔들어서 보내주냐 형식일 것 같고, 보호자님들께서 마음속에 두셨으면 하는 게, 보호자님이 정말 끝까지 책임지셨기 때문에 펫로스라고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시게 된 거고, 힘들어 하시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.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, 애도할 수 있는 뭐 메모리얼 테이블이나 그런 걸 제가 제안드리긴 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하셔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. 제가 경험했던 건 헌정곡을 만들어서 저한테 들려주셨던 분도 있어요. 음악 전공하셨던 분은 그랬던 분도 있고, 그리고 실내 조경을 하시는 분은 그 아이랑 뭐 애정이 담겼던 자기 집을 공개해서 거기서 같은 아픔을 겪으셨던 분 초대해서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요. 저의 순돌이에 대한 애도는 이 책이었던 것 같아요. 저의 경우는 개인적으로 이제 순돌이가 너무 비주류인 거예요. 27년 중에 15년은 보호자가 없고 12년은 보호자가 있었고, 잡종강아지였고 막 누구한테 그렇게 예쁨을 받지 못했던 아이예요. 그런데 제가 이 아이한테 꼭 해주고 싶었던 건, 이런 아이가 꿋꿋하게 우리 주변에 살다 갔어 라는 얘기는 정말 해주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그때 국내 최장수견이라고 하는 TV에 나가는 것도 이런 순돌이라고 하는 착하고 똑똑한 강아지가 이 세상에 있었어요 라는 걸 분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그랬기 때문에, 그런 노력들,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준다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반려견과의 이별을 좀 터부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, 네네. 가볍게 보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, 네네. 걱정이 많으신 분도 계실 텐데, 네네.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. 많이들 반려견이 우리보다 좀 짧은 삶을 살아간다는 것, 그들의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이 아이들이랑 지낼 수 있는 시간이 짧은 거는 저희한테 너무 아쉬운 일이긴 해요. 근데 짧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. 짧기 때문에 더 진정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고, 짧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고 더 정성껏 돌봐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아이들이랑의 시간이 짧다라는 거에만 너무 아쉬워하시는 것보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얼마나 같이 많은 추억을 남기고 같이 행복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주시고, 실제로도 그런 행복감을 느끼셨으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어떻게 만났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살았느냐도 중요한데,
사실 어떻게 떠나보내주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하기보다는 개만족 채널을 같이 강아지랑 보시면서 좋은 추억을 많이 남기신다든지, 그리고 또 여기서 되게 좋은 정보 많이 얻으셔서 반려생활이 훨씬 더 풍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끝까지 책임을 지고 함께 하느냐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작과 중간도 중요하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. 끝까지 개 같이 살면 좋겠습니다.